토론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줌 참가자분들이신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지금 떨어져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그 내용을 이 토론회에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줌 참가자분들 중에서 잠시만요. 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줌 참가자분들 다 준비는 되셨죠? 자, 제가 보이는 제 왼쪽 위부터 말씀을 발표를 하시도록 하시죠. 자, 멕시코의 방영선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멕시코 대표팀을 맡고 있는 박영선입니다. 자, 앞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랑 동감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호구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맞고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지도자분들도 계시지만, 호구의 운도 있습니다. 시합 때 어떤 호구는 포인트가 잘 나오고, 어떤 호구는 진짜 죽어라 때려도 안 나오는 호구가 있고,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구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제일 시급한 건 지금 발바닥 센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바닥 센서 때문에 이 카트발이라는 게 계속 카트발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발펜싱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발펜싱. 자, 돌려차기 포인트보다 카트로 때리는 포인트가 더 쉽기 때문에 선수들이 카트발을 계속 찰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운동을 시키는데 애들한테 카트도 많이 시키지만 돌려차기도 시키고 더블도 시키고 이렇게 돌개차기도 시키고 다 시키는데 결과적으로 대회를 나가면 선수들은 카트밖에 안 합니다. 왜? 애들한테 딱 물어보면 카트발이 쉬우니까. 카트발로 포인트를 빼기가 쉬우니까 카트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태권도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호구 문제가 맞는데 제 생각에는 발바닥 센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발바닥 센서를 어떻게 제거하는 방법, 아니면 카트발을 어떻게 제재를 해갖고 지금 카트발 2점을 주는 거를 1점으로 준다. 그러면 카트발을 좀 더 자제를 하고 다른 기술 발전을 많이 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서도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할 말이 많이 없는데, 제 문제는 발바닥 센서 같습니다. 지금 큰 문제는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태권도는 발펜싱이라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서 지루한 태권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카타르의 이재성 감독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타르의 이재성 감독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서로는 각설하고, 일단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지금 발펜싱이 된 원인에는 현재의 그 시스템이 카바에 의해서 아무리 빠르고 강한 발차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카바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도하지 않고, 또 카트발이 횡행하는 이유는 카트발을 득점을 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카트발을 들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대에게 세이프하게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카트발을 못하게 하고 발바닥을 떼고 이렇게 법적으로 못하게 해서 막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 쥐가 많다, 고양이를 좀 풀어가지고 예율을 맞추는 것처럼,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그리고 동작의 그 스피디함이 떨어지는 것도 빠르고 강하게 하면 원 타겟에서 상대밖에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선수들이 늘고 가는 이유는 발을 들어놓고 카바가 빈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깔짝깔짝 대는 발이 나오고 그걸 문질러서 득점을 나오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대안으로 아까 지금 나왔던 그 파워 태권도의 그런 득점 강도 제도를 파라데에 작동해서 넣는다면, 예전에 저희가 느린 동작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바로 밑봉 같은 거에 맞추면은 그냥 때문에 발을 드는 동작이나 느린 동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빠른 발을 찬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이 요즘 뭐 절반 하는 운동이 카바 하는 연습이거든요. 전자호구 입어놓고 카바를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잘 잡아요. 그러니까 반 운동이 카바 되는 연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경기에서 이기려고 하면 득점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카바에 신경을 쓰고 카바를 무조건 내려놓고 발을 들고 이런 양상이 저도 되는 건데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과거의 스피디하고 강한 발을 살리려고 한다면은 그 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 팔에 어떤 정확하고 강하게 팔을 가격했을 때 전혀 경기의 결과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몸통을 때리든 똑같은 강도로 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린 발로 상대의 카트를 들었을 때 상대가 빠르게 옆구리나 카바를 때렸을 때 이게 뭐 3분의 1이라든지 그 강도에 의해서 데미지가 득점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세팅을 해주면 그런 어떤 발차기의 기술과 강도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이걸 해주면 그 선수들의 빠른 발차기, 강한 발차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빠른 발차기를 못 맞추는 이유가 아무리 세게 때려도 득점이 안 나오고 상대는 느리게 허느적 되고 카바되고 그러다가 얼굴 한 대 올리고 이런 경기들이 처음에 많이 나왔거든요. 전자호구 바뀌고 나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파라데이에 이 파워 센서를 작동해서 정말 강하게 팔 위라도 강하게 예전에 저희가 심판이 채점을 했을 때 그 시각과 청각에 의해서 득점을 표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빠르고 소리가 크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감도에 의존하는 전자호구의 제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전자호구가 이 시각과 어떤 청각을 고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적이겠지만 현재적인 기술적인 어떤 자본적인 제안으로 했을 때 이 팔 위, 카바 위를 공격한 그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경기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도록 한다면 그것 또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잠시 좀 나눠보았습니다. 예, 이재성 감독님 의견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파워 태권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좀 우리가 원하는 태권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성구청 조성호 감독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100% 완전한 이제 전자호구를 만들 수 없다는 가정하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일단 좀 더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공정성 부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개최를 하듯이 호구 또한 똑같은 개최를 해가지고 선수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 73까지 호구의 그 차이가 17에서 23, 불과 얼마 안 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감열 방지라 그러나 제가 안 그래도 K-팹에 전화를 해봤더니 검열 장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두들겨가지고 거기서 맨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7이면은 뭐 46에 17이면은 17하고는 같은 호구를 며칠 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올바른 그 공정하고 보다 깨끗하게 위해서 전자호구가 만들었으면 그 부분부터 개선돼야 보고요. 또한 신장에 따라 가지고 호구가 2, 3, 4, 5로 나누지 말고 내 체중에 비해서 키하고 또 비례를 하고 2-1 호구, 2-2 호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외국 애들 180 정도 되는 선수가 이제 중국 선수가 여자 46을 뛰면은 스포츠 브라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때릴 데가 없습니다. 물론 뭐 똑같은 체중하에 똑같은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약간만 아래 위로 좀 폭넓게 똑같은 2호지만은 2-1 해가지고 얘 신장에는 요걸 입히고 또 제 신장에는 요걸 입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더 이 태권도에 대해서 또 밖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작은 선수들이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은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또 경기에 또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심판의 이런 우리가 이 편리함을 위해서 이 전자호구가 개발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좀 더 세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저는 그 이 부분에서도 모든 지금 경기 부분에서 일단 선수보다 심판 여기 뭐 심판분도 계시지만 심판분들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목 뭐 이번 시합엔 발도 발이었지만은 주목 부분에서 어떤 게 정확하게 득점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주목뿐 아니라 또 경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심판위원장이 있으면은 주목 부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경고에 대한 부위원장 세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목 부분에 대한 심판은 한 분이 책임지고 그 부분만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상을 틀어놓고 또 모두가 보는 데서 또 선수, 지도자 또한 관계자들 언제 어디서나 그걸 관람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득점이었다. 이런 거는 득점이 아니었다.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먼저 만들어줘야지만이 좀 더 이 전자후구에 대해서 좀 재밌고 또 어떻게 보면 전자후구에 대한 이 공정성을 좀 더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조성호 감독께서는 현장 지도자로서 느끼시는 정말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소년 지도자시죠? 수성초등학교 이재륜 감독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륜입니다. 우선 그 이재륜 감독님 마이크가 이재륜 감독님 마이크가 잠시 안 들려서 일단은 네네, 들리십니까? 아, 예, 예. 좀 죄송합니다. 말씀이 안 들렸습니다. 예, 예. 일단 아까 다시 한번 좀 네네. 해주시죠. 예, 예. 스포츠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너무 기계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자동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사람에 의해서 끝날 수 있는 경기 쪽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는가. 전자호구도 그런 형태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자호구를 또다시 개발한다면 솔직히 저희 그 초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구매를 해야 되고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개발된 전자호구를 보완해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맞는 룰을 만들어가는 토론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재륜 감독님 이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지도하시다 보니까 정말 이 현실적인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향후에 이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최고 정우대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체육고등학교 정우대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공감이 되고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 저 또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작년 올해 고등부 시합은 그래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시합이 많이 열리다 보니 현장에서 많이 느낀 생각을 얘기하자면은 아까 조성호 감독님 말씀처럼 호구도 개최해야 된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도 그 아대 득점에 대한 거를 사실 오늘 발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옛날 저희 과거에 이채승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대 득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생각을 많이 했었고 팔도 상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저희 때 일반 호구에서 시합을 할 때 보면은 아대 소리에서 득점이 많이 심판분들도 많이
누르고 득점 표출이 많이 나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장 전술을 보면은 지도자 선생님들이 뒤에 세컨 보실 때 3분의 2가 이용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 지도자 선생님이 카바장고, 응? 카바장고고 상체는 뒤로 가 있고 그 자세도 그렇고 앞발만 이렇게 하려고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참 보기도 안 좋고 저게 과연 태권도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나마 뒤차기나 뒤흐리기 같은 기술은 득점으로 조금 표출이 좀 되는 편인데 지금 경기장을 가보면은 나래차기나 돌개차기, 턴차기죠. 이 기술이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에다가 좀 이렇게 센스를 달아주시면 전자호구 개선 방안이니까 지금 전자호구가 개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카바 팔에도 상체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팔에도 센스를 달아주시면은 뭐 카트 들다가 밑으로 때리는 기술이나 그 턴이나 나래차기 기술을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턴차기나 나래차기 같은 경우는 정타를 때려야 될 시점이 나오는데 그걸로 정타 때리는 선수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호구 시스템에서는. 근데 고난이도 기술은 많이 나와야지 보는 이들도 열광을 하는 거고 태권도의 매력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나래차기나 턴이나 돌려차기 기술이 뒤차기 기술 마찬가지 더 접근성이 있으려면은 팔에다가 센서를 달아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재훈 감독, 조성 감독, 지금 정호대 코치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아무튼 이어가면서 계속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 아마 가장 무거우신 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제심판으로 활동하시는 최영배 심판 의견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심판 활동하고 있는 최영배입니다. 자, 앞에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 좋은 말씀에 저도 대부분의 의견에 다 동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호구가 조금 더 상대한테 타격을 입혔을 때 그게 점수로 그대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저희도 심판으로서 앉아 있으면 어떤 게 득점인지 사실은 판정이 안 되고 스크린에 점수가 나오는 거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급히 전자호구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심판들이 요즘에는 주어진 경기 규칙 내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경기를 치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가 끝나고 나면 심판들이 사소한 실수 그리고 심판들이 정말로 잘못한 사람으로만 이제 표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상태, 그 마음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자호구한테 그리고 다른 것들한테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심판들한테는 대체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저희가 지금 뭐 넘어지는 거,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거, 간료 공격, 넘어진 상대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인 행위, 잡는 행위, 뭐 부심들 같은 경우 주먹 득점 대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보는 위치에 있어서 그 기준점이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심판들도 그 기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 기준점을 못 맞추냐? 대부분 심판들이 잘못해서 못 맞추는 것들 고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어느 심판위원장님이나 어느 누가 저희한테 그 기준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 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고의적으로 잡은 거, 고의적으로 소극적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감점 줘야지. 야 이게 소극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준점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의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하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기준으로서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보면. 그래서 이 기준에 관해서 우리
대한 태권도 협회나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좀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심판위원장님이나 심판 뭐 관계자 분들께서 조금 이걸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다양한 영상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제작해 주셔서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해서 심판, 코치, 선수 뭐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쯤 잡으면 이거는 무조건 감점사항이야. 이 정도쯤 잡으면 그냥 넘어가.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끔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도자님 보는 기준에 따라서 심판들이 이 심판들은 잘못된 심판, 정말 적폐 심판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들이 결국에는 태권도를 다 망쳐놓는 심판이 되어져 버리는데 어느 누구 하나 좀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버리면 결국엔 그 심판은 평생 진짜 나쁜 심판으로 양심껏 했었어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에 양심껏 했어도 그런 심판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럼 심판들한테 좀 더 심판 처우나 심판들이 판정하기 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치만 조금만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나름 뭐 이걸로 해서 큰 돈을 벌고자 심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참가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조금 기여를 하고 싶은데 욕먹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하려 합니다. 그런 이 기준점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드릴 말씀이 조금 더 많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다 말씀드릴 때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할 말이 많으신 이 직군일 겁니다. 심판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욕도 많이 드시는 위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 그 내용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별도로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태권도 산업 대표로 나오셨죠. 이진재 대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재미다 대표 이진재입니다. 예, 산업계 일원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로운 시스템 제안에 앞서 토론을 들어보니까 태권도 판정 시스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으신데 어떤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반자동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제가 전자호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그 주제인데 이 전자호구라는 말에서부터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호구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개념인데 호구에 강도 감지 센서가 없어도 류 교수님 말씀처럼 스피드를 이용한 전자 판정이 가능한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벗어나고 개념을 좀 확장하면 다양한 방식의 판정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IT 개발자로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우선 방향성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자하고 지금의 태권도 판정 시스템의 공인 방식은 변화와 개설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된 공인된 게 10년 이상 됐으니까요. 그 이전의 기술들이 현재의 공인 업체의 기술인데 더 좋은 기술이 많고 업체들 참여할 수 있지만 한번 공인이 결정나면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는 또 다른 제3의 업체가 추가로 할 수 없는 아까 코치님께 말씀하셨지만 또 제3의 그 호구를 선택해야 되는 비용적인 부담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판정 시스템은 우선 상세한 기술 내용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상호 가능하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공인 기준과 시스템 쪽으로 갔으면 하는 겁니다. 센서 없는 일반 보호용품처럼 협회가 공인한 제품들 중에서 소비자 선수들이 더 좋은 제품을 취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업체는 달라도 시스템은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공인 기준을 마련하고 어느 정도 기술 표준화가 되면 선수나 소비자들이 각 구성 제품별로 성능이나 디자인, 가격 등을 검토해서 더 좋은 제품들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기어는 A 업체, 호구는 B 업체, 센싱 양말은 C 업체, 대조직에서는 운영 시스템을 D 업체로 세팅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타 종목들이 이런 방식으로 많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펜시 하는데 펜싱 업체 같은 경우도 보호복은 보호 업체 거 좋은 거 사용하고
뭐 칼은 또 더 좋은 업체 사용하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업체들이 남고 그러지 못한 업체는 퇴출되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성능이 좋지 못한 제품을 선수가 선택한다 그러면 그 선수 그 개인의 불이익을 안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선수들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고 자신의 경기력이 최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면 최고의 제품만이 시장에서 남고, 업체들은 그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더 개선해서 많은 애를 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업체한테 모든 책임을 넘길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그 태권도계와 업체 간 상생을 위한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구조나 이 시장의 한계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시장성이 큰 것도 아니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뭐 양궁 업체, 우리 국내 대표 업체의 매출이 있는데 우리나라 태권도 전자하고 업체는 그 매출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태권도 산업이 엄청 큰 것 같은데 일반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열악한 거니까 태권도계에서도 많은 좀 지원과 협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처럼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그 새로운 것들이 진행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제 의견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자호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점들이 많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작동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진희 대표가 전자호구 관련돼서는 또 전문가시니까 차후에 논의 중에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교돈 선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준비하셨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도쿄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로 시합을 뛰었던 임교돈이라고 합니다. 일단 앞에서 좀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뛰면서 좀 아쉬웠거나 좀 그런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 영상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여주세요. 네, 그 영상 보신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전자호구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제 경기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뒤우려 차기로 이제 공격을 해서 헤드기어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제 뒤차기 공격으로 이제 상대 포구의 배 쪽을 정확히 가격을 한 발차기였는데 이제 이게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득점 게이지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저도 경기 중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아까 이석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득점이고 뭐가 득점이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감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1, 2회전에는 간단한 공방에 의해서 득점이 나오고 있고 큰 동작으로 인한 득점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3회전이 돼서야 이제 뒤우려차기 같은 이제 큰 동작의 발차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감점이라는 이제 경기 규칙, 이제 넘어지면 무조건 감점이라는 경기 규칙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섣불리 큰 동작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이게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 점수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맞추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서 감점만 받게 되면 역으로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돼서 선수들도 최대한 이제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를 하느라 큰 동작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발바닥 센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영상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발차기는 주로 발등, 뒤꿈치, 앞꿈치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호구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기본 발차기가
돌려차기가 아닌 커트 발차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훈련을 하면 대부분 발등과 뒤꿈치로 차는 발차기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훈련 중에 커트발을 이용하는 훈련이 많이 생겼고 이제 근 몇 년 동안 시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시작할 때 발차기와 끝날 때 발차기가 대부분 커트 발차기로 끝이 납니다. 태권도 발차기나 경기를 좀 개선하려면은 좀 발바닥 센서가 없어지면은 좀 더 발등이나 뒤꿈치 쪽으로 이제 차는 발차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도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새로 나온 경기복으로 이제 도복을 입고 시합을 뛰었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좀 상당히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시합을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 도복과 비교했을 때 느낀 점으로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경기 내내 열기와 답답함으로 좀 많이 이렇게 느꼈고 땀 배출이 잘 되지 않아서 옷이 급격히 무거워지면서 이제 땀도 잘 빠지지 않아서 한 경기나 두 경기가 지나면 새 도복으로 입고 경기를 뛰었어야 했을 정도로 땀이 잘 빠지지 않았고 옷 자체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도복을 입으면 조금 지나서 다리가 저려오거나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지 자체는 일반 도복과 다르게 허리 쪽부터 골반 쪽까지 면바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상단 발차기를 찰 때 골반 쪽이 많이 불편했었고 그리고 경기복 자체가 무엇보다 태권도 고유의 도복을 잃어버린 느낌을 받아서 이번 경기를 하면서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임규선 선수 정말 지금 현재 태권도가 느끼고 있는 모든 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이 참여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줌 참가자 중에서 좀 약간의 아까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재준 감독님. 예, 일단 이재준 감독님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게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중간에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게 혹시 이제 한 1분 정도가 안 들렸던 것 같은데 이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게 혹시 있으셨으면은 그 1분 내로 마무리 좀 혹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방금 임교선 선수가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계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이 잡아줄 수 없는 지금 경기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기계에 도움을 받는 게 유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기계에 맞는 기술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도자들이나 태권도 관계자들은 일반 호구 시절부터 전자호구까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하고 있고 또 심판을 보고 있고 또 협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20년을 봤을 때는 전자호구에만 기계에만 의존했던 지도자들과 또 심판들과 관계자들이 있었을 때 과연 태권도가 남아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다시금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판정부터 경기 내용까지 태권도의 르네상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총 8분의 온라인 참가자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토론회라는 것은 이제 다들 느끼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소통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수와 지도자, 감독, 심판, 언론 모든 부분이 원활한 소통이 전제가 된다면 뭔가 좀 발전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아까 오프라인 이 스튜디오 토론에서 이어갔던 토론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이 온라인에도 계시니까 온라인과 좀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눠가시면서 좀 토론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고 이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 토론에 같이 참가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토론 중에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나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좀 이 진행을 하면서 손 드신 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바른 기회를 드려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굉장히 좀 열띤 진행을 하다가 좀 너무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그 진행을 좀 이어가면서 다시 우리 김석 부회장님이 좀 그 불을 한번 다시 지펴주시죠. 예, 우리 줌으로 말씀해 주신 카타르 이재성 감독님이나 우리 서울체육고등학교 정우대 코치 선생님들 얼마나 답답하면 팔에다가도 센서를 넣어가지고 방어벽도 점수를 주자고 하겠습니까? 이게 이 전자호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뜻입니다. 오직 하면은 저런 말씀까지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가 틀림없이 머리 옛날에는 얼굴 몸통 아래를 지금은 이제 머리 몸통 아래로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서부 영화를 보더라도 등 뒤를 향해 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아까 우리 한경선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뒤통수를 점수를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찌됐건 가나 전자호구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헤드기어에다가 센서를 넣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경기 규정상 우리가 바꿔나가는 문제고 이 전자호구가 왜 이대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어요. 그죠? 조금 싫은 소리 하기 전에 좀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문지 기자님들이 그동안 게재해 주신 기사를 보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의 조정원 총재께서 얼마든지 수용하겠다. 아마 도쿄올림픽 물론 브라질 올림픽을 보고도 느끼셨을 거고 처음에 런던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죠? 근데 브라질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난상 토론하다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까지 체계화로 무언가를 바로 잡아보려고도 노력도 안 하시 집에서 혼자 막 떠들다 끝났어요. 그런데 도쿄올림픽에는 잘 되겠지 했는데 더 엉망했어요. 채널 돌려 꺼버려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태권도 일반 체육관에서는 태권도가 저게 무슨 태권도야 라는 소리까지 듣다 보시니까 아마 조정원 총재님께서도 이 경기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조금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전에도 알고 계셨을 건데 개발이 안 됐죠, 발전이. 그래서 지금 경희대학교 임신자 교수를 필두로 해가지고는 경기 전문가들을 일단 경기규정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여기 지금 우리 한경선 이사도 그쪽이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잡아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번만큼은 이런 우리가 토론이 끝나고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셔갖고 아마 한 번 더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두 번째 쓴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 경기단체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룰을 바꿔줘야 세계 각국이 그 룰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국기원이 룰 만드는 데 아니고 대한태권도협회가 별도로 룰을 만들어 경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체육관을 살려야 되고 도장이 살아야 된다면은 이 태권도 중계가 멋진 경기가 강한 경기가 태권도 경기가 제대로 됐을 때 태권도의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아까도 말 나왔잖아요. 문대성이가 디오레차기로 KO를 시켰을 때 우리 일반 체육관의 관원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그죠? 태권도를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근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하다못해 예능 프로그램에 태권도 선수 한 명도 안 나요. 요새 양궁하고 펜싱만 잔뜩들 나오더구만요. 부러워 죽겠어요. 저도 인터뷰도 많이 나갔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이나 국기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나 또 진흥재단까지 생겼습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쓴다면은 아까 우리 유병강 교수님, 양택진 기자님들 보고 태권도의 꽃은 경기라고 그랬어요. 겨루기 경기. 물론 지금 또 품새 경기도 굉장히 멋들어지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경기력 발전을 위해서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연구를 해라고 개발비라도 한번 만들어 봤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아까 그 이진재 산업대표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소기업에서 만들었다가 힘이 안 되면 또 붙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연구 개발비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같이 좀 올바른 분들을 찾아서 호구를 좀 더 나은 호구로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다가 우리 4개 단체에서 모두 이동섭 원장님, 조정원 총재님, 양진방 회장님, 오웅환 이사장님께 부탁합니다. 예산 좀 확충시켜서 태권도 진짜 전자호구 개발에 지원을 하셔서 올바른 전자호구 이대로 안 된다니까 좀 잘 될 수 있는 그 스피드에 의한 강도에 의한 그런 득점이 표출되는 걸로 경기 규정은 아마 세계 태권도연맹 경기 규정 개발위원회에서 저희들의 말도 아마 많이 수렴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또 우리 패널들이 또 기자님들이 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다음 프랑스 올림픽에서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태권도 멋있다, 재밌다, 강하다, 채널 안 돌리고 채널 끄지 않게끔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태권도 교본에 없는 발차기, 기본에도 없는 발차기는 절대로 득점으로 인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정말 피를 토할 만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권도의 기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먹 있잖아요. 발로만 많이 쓰지 주먹의 득점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 전에 우리 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주먹이 굉장히 멋있게 이 득점이 되던 그런 또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명삼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많은 선배님들도 이 주먹 득점이 얼마나 힘있고 멋있고 또 그 동작으로 인해서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이 태권도의 기본인 주먹 공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득점을 지금 주먹 득점 1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돌려차기는 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 득점은. 돌려차기, 몸통 돌려차기도 1점 주고 주먹 공격도 1점을 주면 주먹이 기술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롭게. 예. 자꾸 이제 아까 줌으로 이제 비대면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우리 정우대 선생이나 우리 이재성 코치님께서 하셨던 말 100% 공감합니다. 이번에 그 파워 태권도 하면서도 턴으로 돌아서 정확하게 때렸는데 이게 맞았는데 대포 소리가 다 나는데 점수가 안 났어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파워 태권도 하는데 파워가 없었던 거죠. 파워를 책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임교돈 선수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미안하죠. 뭐 제가 같은 학교 교수로서도 미안하고 태권도계 선배로서도 미안하고 그런 경기를 하면서도 점수가 안 나와서 그건 사실은 우리가 전체가 미안해야 될 선수들에게 미안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뭐가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룰대로 선수들은 하고 우리가 지금 채택한 호구대로 선수들이 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선수들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게 만든 자체가 사실은 미안한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부 다 지금 앞발 센서, 발바닥 센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전자호구 때 발바닥 센서 없었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처음에 전자호구에 발바닥 센서가 없었는데 그걸 왜 발바닥 센서를 만들었느냐? 뒤차기 같은 거 점수 안 줬단 말이에요. 뻔히 멋지게 뒤차기가 빵 들어가는데도 심판들이 안 눌렀어요. 이기고 싶은 사람도 이기게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발바닥 센서를 만들자. 발바닥 만들어서 발바닥 뒤차기 같은 거 하면 뒤차기 해야 되냐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요 한순간에 요 시점만 딱 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렇게 전자호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우리들의 잘못이 있었고 다음 전자호구를 썼는데 사용을 하는데 엉터리 전자호구를 쓴 우리들의 잘못이 있었고 그게 두 제너레이션을 거쳐서 넘어간다면 이제는 완전히 제대로 된 전자호구를 만들자라는 건데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 앞발로 아까 임교돈 선수가 보여준 거 앞발로 이렇게 밉니다. 앞발로 점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발바닥에 센서가 앞발 센서가 되기 때문에 다들 앞발을 쓴다고 하는데 뒤차기를 저렇게 3개 찾는데 그건 점수가 안 들어가. 거기에 지금 상정되는 두 가지 아주 이상한 모양이 동시에 나와 있잖아요. 앞발이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질러도 슬슬슬 문질러도 들어가기 때문에 앞발을 쓰고 뒤차기를 그냥 3개 발바닥으로 차는데 점수가 안 나간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엉터리 호구다. 그냥 이 방식은 엉터리다 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돌 때 내가 상대방이 회전돌리차를 회축을 찰 때 밑으로 때리는 건요. 아무리 세게 차도 마음에서 비틀려버리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건 수백 건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호구를 지금 우리는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심판들 심판으로 와 계신 분들 맞습니다. 심판들 중에서도 진짜 정정당당하게 잘하시는 심판들이 있었고 끝나고 난 다음에 태권도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예전에 그러지 못했던 심판들 때문에 오른쪽 기 들면 오른쪽 사람 이기고 왼쪽 발 하면 왼쪽 발 이기게 하던 그런 시절 때문에 오늘날 태권도 전자호구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2년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국제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바꿔야 될 타임 바꿔야 되는데 우리 김지숙 이사님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의지. 저는 단 한 사람의 의지라고 봅니다. 세계연맹 총재께서 무조건 바꾸자 발의하기 전에 그 절차 만들어내고 다음 돈요? 대한민국 정부가 뭐합니까? 10대 CI, Cultural Identity. 태권도가 거기 된 지 오래됐습니다. 법으로 아까 제가 저 파워포인트 안 나왔습니다만 법으로 망치 두드리는데 국기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 다 모였어. 그런데 우리한테 뭘 해주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장들 다 주고 나가도 국기인데 아무것도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자호구 하나 제대로 만드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파리 때까지 안 돼버리면 다 제가 봤을 때 다 죽는다. 그래서 이건 비상사태예요. 국가에도 비상사태가 있고 모든 건 비상사태로 훨씬 더 회의, 절차, 과정 얼마든지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한 몇 년 하냐고 선수들 훈련은 제가 보기에는 1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몇 개월이면 선수들이요 그 새로운 룰에 맞춰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의지를 좀 모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듭니다. 우리 유병환 교수님은 뭐 굉장히 지금 의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 지론이시기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저기 우리 온라인에서 이재성 감독님께서 좀 발언 신청을 하셨고 이 감독님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이재성 감독님? 예. 이제 네. 아까 손 드셨으니까 말씀 이어주시죠. 네네. 지금 이게 너무 여러 패시지가 지나가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다시 꼭 집어서 얘기한다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뭔가 문제를 더 확인해서 더 그런 차원에서 모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문제의식은 저희들이 모두 갖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제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반적인 거 득점을 바꾸고 이런 것들보다는 현재 우리가 전자호구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아까 얘기하니까 지금 댓글을 봐니까 8에다가 득점을 주면 8을 그거는 50이다 카바는 왜 배우냐 이런 댓글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8에 마저도 득점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8에도 경기의 결과를 해서 그런 시스템의 변화나 가동을 통해서 이 태권도 경기에 이 깨져 있는 생태계를 맞추자는 그런 의견의 하나로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너무 키가 큰 선수 또 신장이 긴 선수 그러니까 태권도에 지금 뭔가 빠르고 강한 근육을 가진 선수들은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런 선수들은 이미 다 없어지고 다 무슨 배구팀인가 농구팀인가 할 정도로 신장이 큰 선수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태권도가 과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태권도 하면 키 큰다. 예전에는 태권도 하면 키 안 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너무 크니까 태권도 하면 키 큰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바람직한 것이 어떤 체형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그 태권도 경기는 빠르고 강한 체질이 있고 또 긴 신장과 리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경기의 스타일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의 태권도의 경기의 생태계 구조 또 이 득점을 이렇게 환산하는 그 시스템에 너무 일률적이고 한편적인 것들, 그러니까 키가 크고 긴 선수들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깨져 있는 생태계 구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선수들 뭔가 운동신경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왔는데 딱 키 먼저 보고 몸무게 딱 보고 야 넌 안 돼 하지 마, 태권도 하지 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키가 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오면은 너 태권도 한번 해봐, 안 될 수 있어.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어떤 지금 현재적인 뭐 호구, 아까 이제 유병암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충분히 지금 기술력이, 대한민국 기술이 AI를 통해서 그런 기술, 그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득점을 환산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저희는 와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가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의지를 나타내서 좀 더 그런 공정한 시장 구조 시스템, 또 어떤 기업이든 정말 기술을 잘 개발해서 온 기업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규정도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태권도, 또 저희들이 추억하는 그런 태권도들이 이제 저희 후진들에게 또 저희 또 제자들에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만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이재성 감독께서는 이제 도쿄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SNS에 굉장히 좀 굉장히 뜨거운 의견을 올리셨고, 그 의견을 시작으로 굉장히 좀 열띤 토론이 또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와서 황경선 이사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도 자꾸 전자호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아까 이재륜 그 감독님께서 하신 말처럼 현실적인 것도 사실 무시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대도나 K사 뭐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는데 얼마인지. 네. 네. 보통 근데 발등보드에 센서 있는 게 뭐 6, 7만 원 그 이상인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4개 정도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구만 자체로 본다면 대도 호구는 한 쌍에 거의 500이 이상입니다. 그거는 또 수신기를 제외한 가격이고요. 또 수신기는 또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수신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또 다시 그걸 또 해야 되고, K사는 뭐 헤드기어 하나에 뭐 70, 호구 하나에 70, 또 센서에 또 얼마, 또 그것도 수신기 따로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호구를 다시 개발을 해서 한다 그러면 기존의 호구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네. 우리 착각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황경선 우리 옛날 선수 지금요. 그 부분을 지금 대부분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제가 아까 말했던 길들여져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그 호구가 있어야 지금의 이 올림픽 시스템은 그런 호구가 있으면 연습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렇게 차야 점수가 이렇게 차야 안 된다라는 걸 알아서 학생들이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호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빠르고 강하게 차는 거를 자동으로 잡아낸다고 생각하면 그 호구 없이 얼마든지 원래 하던 대로 연습하면 돼요. 그걸 우리가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채점하는 시스템에서 그것만 딱 잡아주고 빠르게 강하게 차는 거는 그냥 없이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훈련하는 선수들이 호구를 사가지고 수백만 원 하는 호구를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차니까 점수가 돼, 이렇게 차니까 안 돼.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제일 많이 나온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심판들이 아무도 안 갔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 묻는답니다. 어떤 발이 점수가 잘 나오냐고 라고 심판들한테, 다른 외국 선수 심판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이 전자호구 시스템이 발 점수가 잘 나오는, 어떤 발차기를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떻게 차는 게 점수가 잘 나와? 라는 걸 선수들이 묻는다라는 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빠르게 차고 스피드 있게 차고, 아까 우리 이재성 선생님 말하는 그대로 턴으로 돌려서 여기를 빵 때려도 대포 소리 빵 나면 점수 주고, 그 대신 이게 왜 점수가 주느냐? 스피드, 돌아가는 발이 각속도에서 돌아가는 그 회전력의 속도를 계산하면 얼마든지 점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빵 때리면 점수 나오고 하면은 그 호구를 입고 그 시합에 맞춰서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게, 어쨌든 전자 시스템이고 그 호구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일반 호구를 하고 훈련을 하다가
사실 선수들은 경기 자체만으로도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있는데 새로운 호구를 입고 제가 시합에 뛴다? 그러면 그 부담감이나 압박은 어떻게 할 건지 당연히 호구를 사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호구를 구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만약에 지도자라도 당연히 우리 선수는 구입하게 해서 연습하게 하고 그걸 토대로 시합에 나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이 호구를 안 바꾸고 그것 아니요. 때문에 안 한 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그래서 호구에서 발바닥에 대한 문제만 경기 규정 자체 내에서 좀 제재를 한다면, 그리고 또 호구가 이 호구 저 호구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거든요. 강 기사님 그 얘기에 제가 조금만요. 아까 유봉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뒤차기를 아무리 강하게 쳐도 점수를 안 줘서 발바닥 센서를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센서가 발바닥에 센서를 넣다 보니까 이 지금 밀기가 문질르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김지숙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맞아요. 반자동. 저도 그랬어요. 지금 현재 이 전자호구 시스템에는 발바닥 센서만 빼면 밀기, 문질르기, 이게 이제 스치기가 이게 해소가 되겠다. 그러면은 주먹도 지금 부심들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저건 득점이 아닌데 저게 어떻게 득점 들어갈까? 저건 득점인데 저걸 왜 안 넣었지? 이런 게 중계를 보면서 있었어요. 그러면 뒤차기하고 주먹만 부심이 잡아주고, 그러면 앞발 권도라는, 앞발 발패식이라는 자체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지금 현재 전자호구 가지고는 발바닥 센서만 없앴다고 그래서 지금 부심들이 또 우리가 또 인간과 기계가 믹서가 돼서 같이 반자동으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좀 강하게, 이 교수 말대로 스피드나 가속도가 붙어서 강하게 찼을 때 그 강도가 전달돼서 나타나면 점수 주고 안 나타나면 안 주면 된다라는 그런 편안한 생각을 갖고 개발 좀 해달라 이 얘기예요. 이세근 감독 말씀해 주시죠. 제가 유봉경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약간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하자 보면 올림픽 때도 뭐 타격감 있고 49kg 캐나다 여자 선수와 이대훈 선수도 마찬가지 서든데스에서 먼저 강하게 돌차기를 때렸죠. 근데 그게 표출이 전자호구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발차기를 못 차는 것도 아니고 안 차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선수들이 예선전에 진다는 게 지금 이 전자호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저는 좀 제목이 전자호구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도 태권도 이대로 괜찮은가, 태권도만의 색깔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논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겨루기가 안 괜찮은 색깔을 잃었다고 완전 보고 있거든요. 저는 황경선 이사님의 말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제가 18년 19년 그랑프리 대회를 따라가 보면서 호구 KPMP냐 대도각보다 선수들이 민감해요. 세계 랭킹 1, 2에 있는 선수들이. 요번에 뭐예요? 요번에 KPMP. 왜? 발차기 조그만 디테일 그거에 대해서 발차기랑 게임 풀어가는 내용이 다르고, 이대훈 선수가 KPMP를 하면은 첫 발의 카트를 득점 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러면서 압박에 나갑니다. 근데 대도는 팔 위에 때리면 그냥 압박용으로만 쓴다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케이 그렇게 잡아가자고. 그런데 그만큼의 조금의 디테일을 갖고도 경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또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경기 지도자로서 이런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하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규정이 나와서 그거에 다음 올림픽까지 파리 올림픽까지 쭉 이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선생활을 좀 잘하지 못했지만 오래 하면서 반자동 호구도 해봤고 라저스트 해봤고, 선수 마지막에는 라저스트 단체전에 박구에서 월드컵 대회를 처음 열었을 때 제가 그 대회도 참가해봤습니다. 근데 호구마다 그때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냥 해왔던 습관대로 했어요. 근데 지금 호구에 진짜 다 사용 설명서를 선수들이 다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아까 황경선 의원님 지금 호구에 대해서 뭔가의 보완점을 찾거나 아니면 분명히 새로운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대회가 치러져야지 우리 태권도의 원래 모습을 색깔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자호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사실은 정말로 이 전자호구에 대한 기술적이거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들은 그래도 이진재 대표이실 것 같습니다. 이진재 대표님 지금 논의를 많이 계속 들으셨는데, 이진재 대표님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네, 많은 말씀 나누고 계신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단 팩트 체크 몇 가지만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반자동 시스템과 발등 센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자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단 전자호가 기반이 돼서 거기 나온 파워를 인식한 이후에 심판들이 동작을 가지고 이제 판정하는 개념인데 일단 지금의 전자호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어차기는 심판들이 득점되는 거 파워가 감지됐을 때 득점을 안 주게 할 수 있는데 나래차기를 했는데 파워를 인식 못 해가지고 분명히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호가 득점이 안 됐습니다. 아까 임교돈 선수 같은 경우도 근데 득점이 안 된 상태에서 심판들이 아무리 눌려도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라는 것은 이미 전자호구 전제가 완벽하게 되는 전제가 돼야 반자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뭐 정확한 파워 측정이나 이런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는 반자동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등 센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발등 센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호구의 파워 측정이 일단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발등 센서라는 것은 이게 근처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유효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등 센서를 없애라 뭐 넣어라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전자호구 안에 있는 파워를 감지하는 센서와 유효타를 그러니까 발인지를 구분하는 그 안테나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발등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실 필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팩트는 일단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거 저희도 이제 뭐 전자하고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뭐 복싱이나 다른 쪽 부분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많은 기관과 이런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유 교수님 돈이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아마 전자호구 시스템 개발하라고 지원된 돈이 지금까지 30억이 넘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태권도 전문가는 IT를 모르고 IT 전문가는 태권도를 모르고 행정 전문가는 태권도도 IT 다 모르다 보니까 삼박자가 맞지 않아서 계속 산으로 합니다.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전자호구 만드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달나라를 가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주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전자호구는 너무 지금까지 많은 분들 태권도 전문가들이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그 업체가 이게 맞아. 그러면 그걸 개발해요. 한 1년, 2년 지났습니다. 공개합니다. 딴 분이 딴 얘기해요. 그럼 업체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돌려차기를 하다가 나래차기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2, 3년간 투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업체 입장에서 힘들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받게 되니까 누구 하나 뭐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기가 정말 두려워합니다. 뚜렷한 뭐 그게 없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 야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돼? 기술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자호구 기술 뭐 전자호구 말씀하시는데 이거 15년 전 이상 기술이에요. 다 15년 전에 나왔던 센서 갖다 쓰는 거고요. 20년 전 센서 나왔다 쓰는 거고 이건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간성 센서든 공기압 센서든 더 좋은 센서도 많이 있습니다. 다 복합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만들면 어느 특정한 부분이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못 해요. 책임지실 분도 없고 책임지실 분들이 또 자리 이동하면 또 말이 바뀌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태권도계에서 전자호구 문제 많다고 하지만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뭐 태권도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토론이 있으면 자꾸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성이 정해지고 거기서 뭔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격에 쌌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스피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방향성을 제시하면 업체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업체들이 저 방향성으로 내가 한번 개발을 해볼까? 지금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개발했던 업체가 그거에 맞춰서 좀 더 개선해서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좋으면 써주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뭐 다른 이권이 개입하고 또 먹게 되면 또 산으로 가겠지만 뭔가 정말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이순재 대표님한테 지금 우리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스피드를 칼큘레이션 해낼 수 있느냐, 측정해낼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태권도라는 게 빠른 발차기, 빠르고 강한 뭐 박진감 있는 이거는 빠르지 않으면은 누가 보나 그냥 재미없는 게임이 되는 건 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냥 저희들 대학원 다닐 때 이 속도, 각속도, 발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돌려차기 할 때까지 속도 이런 거 얼마든지
칼큘레이션하고 뭐 측정하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같은 나라에서 그런 정도 스피드를 감안한 채점 시스템을 못 만든다라고 저는 전혀 시도를 안 했을 뿐이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뭐 그게 좀 가능할 건지 그거 좀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태권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아까 말했지만 뭐 앞발에 센서를 때려 붙여라 무슨 정갈차기 무슨 차기 비벼차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강하고 빠른 발차기 다양한 태권도의 원래 기술들을 쓰고 선수들은 쓰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태권도에 맞춰서 전자호구를 개발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실은 잘못 개발된 전자호구를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방향으로 쭉 가다 보니까 지금 이 모양의 엉뚱한 길이 빠진 거지 그게 딜레마인데 뭐 들어보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뭐 100%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우리가 완벽한 거를 지금 당장 원하진 않아요. 바랄 수도 없어.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 최소한 발등이라도 떼자. 우리끼리 술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정 안 되면 그때까지 진짜 못 만들면 발등 센서 빼고 그건 차선책인데 그 차선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막 논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다.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아까 말했지만 다양한 어떤 센스들을 합치더라도 또는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뭐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가능성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재 대표님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 대표님 해주실 말씀 네. 있으신지요? 네네.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실험실 기준, 아까 이제 그 양재께 말씀하신 실험실 기준 내에서는 90% 이상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그 태권도 판정 시스템으로 구성하려면 헤드기어, 호구, 양말, 뭐 손, 그다음에 대회에서 운영할 운영 시스템, 뭐 통신에 대한 부분 이런 복합적인 걸로 되는데요. 이 복합적인 걸 다 완성이 돼야 이제 보통 우리가 선보이는 태권도 볼 수 있는 태권도 판정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속도를 통해서 파워로 환산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판정 시스템은 지금 영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나 그런 가능하다는 것들을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뭐 저희 같은 업체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태권도 판정 시스템이 시장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 거죠. 저희가 만들어서 갔을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들어서 가면은 그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권도의 스피드가 중요하고 상대방의 선수가 아니라 그 발의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서 몸 통해하는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파워를 측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뭐 의견을 준다면은 업체들이 그 관련해서 개발해서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기술적인 문제는 유 교수님이나 뭐 아는 분들 걱정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뭐 2021년이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고요. 2024년이면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해서 기술 개발되면 지금 기술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3년 뒤, 4년 뒤는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고요. 예. 나중에 진짜 뭐 농담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기 신경에다가 센서 넣어가지고 고통을 감지해가지고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뭔 얘기겠지만 AR도 가능하고요. 동작 인식해가지고 얘가 어떤 동작을 하려는지 꿈틀하는 것만 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술은 가능하다라는 게 제 결과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전자호구 기술과 전자호구, 뭐 심판과 전자호구,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나왔던 주제들이 개별적으로 또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 앞서서 양택신 기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진재 대표님한테 발언 기회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번 토론회를 저희 기자회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자호구 전문가 엔지니어 한 명 정도를 섭외하자라는 얘기도 애초에 초창기에 나왔었는데 뭐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배제가 됐다가 마지막에 사실은 다시 합류하는 걸로 했거든요. 사실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이진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실험실 상황에서 90점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아까 그래서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실험실 상황에서는 90점 이상 되는 전자호구가 그럼 지금까지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압 전자호구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추를 달아가지고 높이에서 가속도를 줘가면서 때리면서 이게 일률적으로 뚝뚝뚝뚝 했을 때 요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 요 정도 각도에서 그거를 현장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오차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상대 움직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측정에는 그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만 저는 현장에서 그것이 사용될 때는 왜 공격 기술만 태권도가 아니라 방어 기술도 태권도거든요. 스텝으로 빠지든 붙든 팔로 막든 카바를 하든 이런 모든 것들이 반영되는 상황을 다 비춰서 고려했을 때는 실험실 상황에서보다는 상당 수준 정도는 그 퍼센테이지를 낮춰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 한 80점 정도에만 직관적으로든 데이터적으로든 근접하면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 그런 건 아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이지 대표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금 개발 단계 내지는 뭐 강도 감지 센서가 없어도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실제로 실험실 상황이든 현장 상황에서든 한번 꼭 가서 유의미한 발견을 꼭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줌 참가자들 줌으로 이제 하면 참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구도 개체가 필요하다. 정말 이런 건 정말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이건 제가 뭐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 그 카바위 팔로 카바위에도 어떤 식으로 경기의 승패에 영향 혹은 득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워낙에 잘하니까 선수들이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그 태권도 겨루기에서 혹은 교본 속에서 혹은 교본이 일종의 경기화된 겨루기 경기 속에서 가능한 것인가 혹은 그것을 득점이나 승패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반영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그 국견의 김지수 그 이사님이나 김세혁 다 경기인 분들 출신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는 게 뭐 세계연맹 경기규칙 개선위원회는 어디가 됐건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집은 아니고요. 일단 그 앞전에 우리 이준재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시뮬레이션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왜 안 하신지 아마 내가 볼 때 예산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장비, 무선 관계, 뭐 소프트 관계, 그거 개발하는 관계 그런 거에 대한 그 예산 관계가 결부가 돼 갖고 지금 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희망은 있다. 이렇게 스피드에 의한 강도 측정이 된다면은 아이고 고맙다. 그런데 이걸 왜 어디서 못할까? 그래서 아까 사기단체에 좀 이 업체들을 좀 선정해서 우수한 업체 선정해서 그런 걸 좀 개발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이재성 감독하고 정우대 감독께서 하신 얘기를 저는 이제 오직 답답하면 속상하면 저런 말씀을 하셨겠냐 네 그랬어요. 근데 태권도라는 거는 공격과 방어고 솔직히 양궁도 그렇고 우리가 공격할 부위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어를 하는데 방어를 하는 곳을 때렸다고 그래서 득점이 된다는 거는 글쎄 저로서는 저 혼자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선수 출신으로서 지도자 출신으로서 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얘기라고 저는 잠깐만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데 이 스피드 그래요. 턴어라운드 킥 같은 그런 돌개차기를 멋들어지게 돌려서 찼는데 팔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점이 안 나왔어. 뭐 방어 위에 맞았으니까 득점이 안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K캠핑가 그런 건 또 방어 위에 맞으면 나오고 대도권은 또 안 나오고 그런다 그러죠. 모든 게 일관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어요. 방어 위에 공격해갖고 방어벽에서 같이 점수가 나온다. 난 그 인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룰로. 왜? 우리가 급소를 왜 정해놨습니까? 인체 급소를 그죠? 그러니까 오직 답답하면 스피드에 의한 그 가속도에 의한 회전력에 의한 들어오는 힘과 나가는 힘에 의한 이런 모든 강도가 전달되는 게 멋있잖아요. 멋있긴 멋있어. 획 돌아가고 찼는데 팔에 맞았는데
그걸 점수를 준다? 글쎄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봐요. 일단 지금 생각보다 토론이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래 당초 예정했던 것은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 토론, 그다음에 줌을 통한 이제 온라인 토론, 그리고 이제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 지금 생중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들을 통해서 계속 좀 소통을 하려고 좀 하고 있었는데 이 현장 토론이 좀 뜨겁다 보니까 제가 기회를 좀 잡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 언급을 안 하고 있다는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만 언급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사실 지금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채 20분이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올리셨던 것들 중에서 좀 몇 가지 제가 좀 보이는 것만 읽어드리면서 좀 소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의견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마무리 준비를 좀 해주시면서 제가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자구가 도입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판정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접근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최고의 전자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지만 심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현명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카바, 아까 얘기를 좀 우리가 진행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카바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신 것들이 있었고, 그걸 위에 부분 올라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헤드기어와 발바닥 센서를 좀 없애고,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대태협의 심판 선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제대로 된 태권도 심판이라면 주먹 득점 제대로 못 잡겠습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어지는 의견입니다만은 강하고 빠른 발차기를 캐치하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하시면서 또 바로 밑에 이제 채팅창을 아예 방송에서 언급을 안 하네요, 이렇게 불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많은 여기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일단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일반 호구 시절에 대한 그리움 말씀하시는 의견들도 있고요. 계속 좀 여기서 유봉 교수 말씀하셨지만 전자호구를 왜 더 좋은 호구를 만들지 못하느냐라는 의견들,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마무리에 들어갈 시간,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유 교수님 시간을 좀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짧게,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역사성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역사성 이야기를 했는데, 좀 사실은 우리 김 감독님이 지금 옛날 기억을 지금 저보다는 이제 연식이 오래되셔가지고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 나왔었습니다. 멋지게 턴 돌려서 찼는데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심판들도 안 주고. 안 주는 이유가 뭐냐? 빵 찼는데 안 줘. 카바 위다. 이게 사실 심판들이 변명이었어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은 줘. 우리가 봐도 카바인데. 그걸 왜 주냐? 그러면 정확하게 맞았다. 잘 찼잖아. 할 말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해석이 정반대로 항상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때 기술 점수, 그래서 그걸 기술 점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바 위를 차든 뭐라든 멋있는 기술을 쓰면 그걸 점수화 시켜서 하자라는 토론을 이미 다 했었고, 그건 우리가 쭉 진행되어 왔던 이야기들이니까 그건 잘 믹스만 한다면 얼마든지. 근데 이세성 지금 선수가 말했죠. 이세성 선생의 그 개념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세혁 감독님은 카바 위 뜨는 거 안 주자 하는데, 그걸 꼭 카바 위 아니의 떠나서 그런 기술이 현장에서 나오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차선적으로는 충분히 할 말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파라다임의 새로운 어떤 틀에 지금 우리가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제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 교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발언 기회를 이제 제가 안 드리겠고, 이제 거꾸로 지금 양태치 기자 1분 동안만 마무리 정리 좀 한 말씀 해주죠. 마무리.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심도 있게 토론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3시간은 무척 짧네요. 짧고. 자, 이번 토론회에 임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태권도 겨루기 경기를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낫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여러 내용들 중에 제가 사실 반박을 더 해야 될 내용도 있고, 그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내용도 있긴 하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태권도 겨루기에서 저도 그 타격이라는 부분, 파워라는 부분, 스피드라는 부분, 스텝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번 토론회가 끝난 이후에 뭐 세계연맹 경기규칙 개선위원회든 뭐 어디든 뭐 이런 또 전문가 집단에서 이 논의들을 이어서 좋은 안을 이제 꺼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모쪼록 이제 그런 경기규칙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또 그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좋은 겨루기 경기가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토론회가 조금은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근 감독님. 저는 짧게 하고, 지금 문자로 이재성 감독님이 지금 계속 자기가 마무리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드릴 겁니다. 네, 잠깐 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토론, 대화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뭐 경기 지도자나 선수 입장에서 한 목소리로 한 방향을 빨리 진행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 그런 것보다 빨리 정해서 빨리 도입해서 빨리 적응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 나라 있는데 먼저 주시죠. 아니요, 이제 마무리만 먼저 주시고 황경선 이사님부터. 우선 전 사실 경기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전자호구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룬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쉽긴 한데요. 저는 분명히 저도 선수로서 계속 해왔지만 선수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발바닥에 대한 부분만 경기 규정에서 어느 정도만 제재가 된다면 조금 더 선수들이 기술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기사님. 네, 저는 저 임규돈 선수가 물론 이제 여러 좋은 의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제가 지금 정보를 들었어요. 경기복. 네, 경기복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듣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기능화되어서 편하다라는 저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임규돈 선수의 지금 말을 들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 태권도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복에는 또 우리 태권도의 자존감이 또 그 복장에 실려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기능성 있게 선수들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만 더 주신다면, 오늘 굉장히 귀한 그런 내용들이,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세계연맹에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또 전자호구가 또 세간에 들리기에는 전자호구가 태권도 호구가 되었다가 아니라 태권도 발차기가 세계를 감동시키는 멋진 킥이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찬사를 듣는 그런 태권도가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스튜디오 마지막으로 김 감독님, 우리 김세 부회장님 시간 1분 지켜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잘 될 거라고 보냐면요,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위원이 주최를 하고 우리 정말 현장마다 뛰어다니는 전문기자회에서 이 주관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세계태권도연맹 조정훈 총재께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황경선 이사님도 그 멤버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또 그리고 각 대학 감독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전문가들이 경기 개정위원회까지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정말 뭔가 변화를 갖고 오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틀림없이 유병관 교수나 김지숙 이사님이 갖고 계시는 그 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을 거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아 정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뜩이나 도쿄올림픽이 전자호구 이대로 안 된다고 하고 전자호구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선수들이 시합 때 나가니까 장애인 시합 같아요. 패럴올림픽 같아요. 마우스피스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기합들을 안 넣어요. 벙어리 태권도 시합을 해요. 마우스피스 빼놓고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완해갖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좀 개발을 해가지고 마우스 빼서 기압과 발차기와 그 스피드가 같이 어울렸을 땐 더 멋진 태권도 경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찬가지로 이 줌에 계신 우리 온라인 참가자분들께도 뭐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든 분들이 뭐 발언을 하시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아까 이제 먼저 손을 들어주셨던 순서대로 이재성 감독님 준비되셨습니까? 이재성 감독님? 네. 예, 이재성 감독님 아까 계속 모르게 들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마무리로 제가 드렸던 제안에 대해서 8아대의 득점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8아대에 뭐 8아대와 정말 이 득점의 포인트를 때렸을 때 똑같은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다만 누적제를 통해서 내가 8아대를 계속 상대가 앞발을 들 때 계속 밑으로 카바를 때렸을 때 이것이 누적이 돼서 만약에 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되어서 1점의 강도로 해서 1점의 포인트가 된다면 그 점수의 체계를 좀 이용을 해서 그 변화를 주자는 의도였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되었을 때 8아대를 맞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은 이제 스텝이라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지금 이제 앞발을 들고 카바를 내리고 있던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게 팔을 의존하고 팔만 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떤 킥이 와도 그걸 믿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그것을 맞았을 때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팔에 아대라도 맞지 않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이제 오해가 없도록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제 현실적인 제안으로 이 8아대의 득점을 그냥 똑같이 8아대들 마저도 1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8아대의 어떤 특정한 강도의 센서에 센서링이 됐을 때 뭐 3번 정도가 누적되면 1점을 표출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경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잘 의논해서 그 비율을 잘 조절하면 이 팔이 뭐 팔 맞았다고 해서 내가 카바를 했지만 그것이 경기의 결과에 영향이 있도록, 그러니까 득점과 호구와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 팔에 계속 누적이 됐을 때도 내가 그 경기 결과에서 손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어준다면 선수들은 스텝을 띄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팔을 또 그냥 무턱대고 앞발을 드는 동작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좀 이렇게 제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제도, 득점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나오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스피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스텝이 없는 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너무 앞발 의존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한번 제가 이 의견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싶고요. 또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또 많은 보충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카바 맞았는데 득점을 주냐 안 주냐, 그것이 아니라 카바에 누적제를 둬서 그것이 뭐 내가 앞발에 밀었는데 빵 맞고 빵 맞았는데도 뭐 상대도 0점 나도 0점이면 나는 계속 앞발 들고 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3번을 맞았을 때 1점이 표출되면은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어떤 행동 부리게 되겠고, 그런 의도를 좀 설명을 좀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싶었습니다. 이 감독님 지금 제안하신 내용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유의미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공개적으로 좀 오픈을 하시면 이 감독님의 제안을 토대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논의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아무튼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재룡 감독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그 태권도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재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전문지에 기고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팔 보호대에 대한 득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와 지금 이제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태권도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태권도 선수를 하고자 하는 선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초, 중, 고, 대학교 일반이 똑같은 형태의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재성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어린 선수들한테 적용을 해서 카바 연습도 시키고 또 기술의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타격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서 어린 친구들이 태권도 겨루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초등학교부터 일반 선수까지의 경기 규칙을 좀 차등화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감독님. 일단 시간이 약간 이제 정말 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 조성호 감독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수들 입장에서 간단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구나 이 헤드기어는 그 현장에서 칩을 끼우고 테스트를 다 합니다. 근데 아까도 김대수님도 얘기했지만은 센서를 선수들이 매 시합마다 산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왜 과연 센서에는 그 칩을 안 꼽을까요? 한 시스템으로 세 개가 같이 가면은 좀 더 공정성 있고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 발등 센서에 대한 부분에 칩이나 메모리처나 작은 것도 얼마든지 아까 유성환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 IT 강국에서 일단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좀 더 공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고 조금만 더 이렇게 연구하시면은 지금에 대한 이런 오차적인 범위가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 감독님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안 하신 분들 잠깐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보니까 조명이 어둡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금 새벽 3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멕시코의 방영선 감독님 어떻게 졸리신 거 아니세요? 많이 피곤합니다. 새벽 3시입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잠이 좀 굉장히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그 시간 현지 시간에서는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답답한 게 하나 딱 있는데 지금 저는 솔직히 태권도가 지금 가장 문제가 재미없다, 발펜싱이다, 지루하다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문제가 가장 큰 거는 저는 카트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트발. 전자우가 바뀌더라도 이 카트발이 어떠한 제재가 없다면은 이 발펜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구 문제도 있지만 진짜 이 카트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한경선 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발바닥 센서 문제 진짜 큰 문제라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카트발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발펜싱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 감독님. 자, 이제 우리 정우대 코치님, 예, 마무리 말씀 말씀 해주시죠.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저도 아까 이재성 감독님 말씀처럼 제가 처음에 제안한 것도 같은 강도로 때릴 경우 호구에서는 100을 주면 아대에서는 50만 주자. 이런 체계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아대 센스를 껴준다고 하면은 태권도 지금 회의 내용이 거의 기술 체계에 대한 내용인데 발차기가 왜 이렇냐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발차기 기술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태권도 기술 체계가 확실하게 더 많은 발차기 양과 고난이도 발차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 코치님. 자, 그리고 우리 최영배 심판님.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마무리로. 전자우구가 이 심판들 때문에 잘못된 심판들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심판 이론으로서 솔직히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는 경기 규칙에 대해서는 발바닥 센스는 1점으로 주고 발등은 2점으로 뒀을 때 또 조금이나마 변화가 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좋은 전자우구는 아까 이진재 대표님께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심판이 얼마나 잘 판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들한테 많이 좀 투자를 해주십사. 심판들이 좋은 판정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주먹 점수 정확하고 강하게 때렸을 때 누가 점수를 못 누르냐? 정확하고 강하게 때리면 전부 다 누를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그 판단 기준이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느냐? 그 기준을 좀 더 전문가들께서 모이셔가지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심판들은 그 규정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많은 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영배 심판님. 자,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임교돈 선수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참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임교돈 선수께서도 하신 말씀이 아마 많이 있을 거 개인적으로 뭐 인터뷰를 따로 해야 될 상황이지만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이제 그 임원분들이나 뭐 협회, 연맹에서 내려온 새로운 경기 규칙에 따라서 항상 훈련만 하고 있고 이제 그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재밌는 이제 경기 방식이나 경기 규칙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맞춰서 또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이게 뭐 좀 기다려 보면은 좀 더 좋은 규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선수 대표로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진희 대표님, 사실 이진희 대표님하고는 뭐 1, 2분 정도의 시간으로 얘기가 될 건 아닌데 이제 따로 별도로 사실은 뭐 이 기술자분들하고 이 협회 관계자분들 뭐 이런 분들이 좀 얘기를 나누는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 간단하게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기술적인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정리하자면은 태권도는 재미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룰은 지금보다 더 단순해야 되고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가 되고 박진감이 있는 선수가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간다면 그다음에 올림픽 태권도와 무도 태권도 간의 간극을 조금 더 줄였으면 하는 게 일반인 그다음에 산업체 관계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정말 토론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진대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이 이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이었는데 제 예상에는 좀 뭐 다들 아는 이야기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뭐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좀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토론자분들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또 멀리 계신 우리 황영선 감독이나 이재성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 댓글로 좋은 의견 주셨던 우리 태권도를 사랑하시는 분들 대해서 제가 대표해서 감사 말씀 드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비판의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태권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 전자호구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